네,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US 달러 기준으로 6만 9천 불 전고점 뚫고 막 7만 1천 불까지 갔고,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왜 많이 오르는 걸까요? 의미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오늘 3월 11일 기준으로 한국에서도 1억을 뚫었죠. 네, 돌파를 했고, 근데 뭐 사실 한화로 1억을 돌파한 것 자체는 뭐 우리에게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거 기준에 환율을 곱하고 거기에 뭐 김치 프리미엄을 좀 더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정도인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것과 동시에 달러로도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고점이죠. 그래서 네,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지금 이 전고점 저항 영역대에 막혀 있었어요. 그게 음, 이번 주말 정도부터 조금 이제 움직임이 보였고, 근데 계속해서 네, 보시면은 전고점을 실질적으로 돌파를 못했죠. 이때도 이제 음, 7만 달러는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네,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7만까지 달러까지는 찍었는데 이게 뭐 잠깐 그게 돌파했다고 해서 이게 저항 영역대를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음,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양봉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지금도 만약 이 상태에서 또 내려온다면 이게 돌파한 게 아니에요. 아, 예,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보통은 한 2, 3일 정도는 좀 유예 기간을 두고 보죠. 만약 그 음, 이전에 다시 돌아온다면 일종의 거짓 돌파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군요. 실제로 과거에도 있었어요. 보시면은 오, 지지난 사이클이거든요. 네. 뚫었었죠? 네, 2017년에 네. 뚫었었네요. 네, 뚫었었죠. 이때도 꽤 많이 뚫었었어요. 천이 어, 거의 10%까지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음, 7만 7천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확실히 뚫었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쵸. 만약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았다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장대 양봉이겠죠. 음, 그러면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뚫었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 했죠. 많이 그러니까 뚫었네요.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 대신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냥 기준으로 네. 오늘까지의 기준으로만 보면은 이제 뚫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게 음, 이제 본격적인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단순히 뭐 1억 원을 음, 돌파했다 이런 것보다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네.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가 진짜 강세장의 시작입니다. 음, 강세장.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요 네. 정도 단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보통. 네. 또 한 요 정도부터 상승장이 시작이 된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이 상방 추세로 가는 상승장이고 정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장, 유자. 정말 폭발할 듯이 터지는 그 불장은 강세장은 보통 음,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가 진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수직 상승하죠. 그러네요. 정말 네, 단기간에. 포물선 상승을 하는 진짜 강세장은 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레이스로 친다면 지금은 아직 신호가 안 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모든 그 차량들이 지금 출발선에 다 섰어. 이 네. 깃발만 올라가면 이제 밟고 출발하는 거야. 네. 지금 딱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일단 음, 지금 어쨌든 오늘 기준으로는 돌파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신호가 울린 거죠. 근데 이것도 아,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네. 딱 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그쵸. 팡 하면은 동시에 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한 2, 3초 지나서 누가 부정 출발. 그쵸. 그럴 그러면 경우 다시 있죠. 다 돌아가죠. 그게 아까 같이 음, 그렇게 다시 2, 3일 후 정도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거짓 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순간부터 진짜 강세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면 그러면 음. 이제 정말 강세장이 시작됐구나. 쇼가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2, 3일 지켜봤는데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혹시 더 올라가면은 그쵸. 그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그쵸. 될까요? 네.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정말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반감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기 전에는 좀 이렇게 잠잠하다가 반감기 지나서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네.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에 올랐던 이유는 사실 네, 뭐 반감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선들이 전부 반감기였거든요. 네, 반감기 이것만 보면은 반감기가 정말로 이 가격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반감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반감기로 인해 이 공급과 수요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만약에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이 있다면은 그게 충분히 반감기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음, 올해 일어났죠, 실제로. ETF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물 ETF가 1월 음, 10일에 출시가 됐고 그 네, 현물 ETF로 인해서 지금 요게 원래 반감기예요. 네, 아직까지는 오지도 않았어요. 한 요 정도예요. 그쵸.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았죠. 그런데 네, 이 현물 ETF 출시가 반감기를 요렇게 3개월 정도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왜? 엄청난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공급과 음,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네, 보여지는 게 이게 현물 ETF의 순유입 유출량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딱 40거래일 9주차 거래를 했는데 네. 3주차 제외하고는 매주 기본적으로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유입됐죠. 그리고 이게, 최근 한 달만 보면은 한 주에 평균 거의 3만 개 정도. 아, 네. 주에요. 한 주에 3만 개씩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 유입된 비트코인의 그 개수가 약 18만 개. 금액으로 치면은 100억 달러 정도예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게 100억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전체 지금 이거는 순유입만 아까 말한 거고 네. 전체 비트코인 그 ETF에 있는 금액이 540억 달러예요. 그렇게 많나요, 벌써? 네. 그리고 금이 960억 달러거든요. 금 현물 와, ETF가. 그래서 네, 보시면 금과 비트코인이 지금 36 곱하기 2는 72니까 이미 네. 금의 절반을 넘었죠? 와, 이거 대단한 네.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금은 네. 2004년에 현물 ETF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2024년이니까 네. 20년 된 거예요. 와, 비트코인 40거래일 9주차. 40년 됐죠. 그러니까 9주차니까 딱 두 달이죠. 네네. 두 달 만에 20년의 절반 가까이를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와, 엄청난 거고 실제로 지금 현물 ETF 출시가 여기죠. 1월 네, 11일 보시면은 그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유입량. 네. 그다음 이건 2월 달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한 달 더 지났으니까 지금 더 격차가 났죠. 왜냐면 여기서 보여지죠. 이때부터니까. 이때 네네네. 아까는 지금 여기까지만 표시된 거예요. 이 밑에 거. 아, 더 네네.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본격적으로, 올라간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금. 눈으로 보이죠? 금은 막 빠지고 있네요, 지금. 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유입 중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럼 왜냐면 이게 금은 정확하게, 비트코인과 속성이 가장 비슷하잖아요. 비트코인 음, 디지털 골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금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뭐 의료용이라든지 공업용이 아니잖아요. 구매력 그렇죠. 저장 수단이 가치 저장 수단이 금의 진짜 목적이고 금의 현재 네, 14조 달러의 그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결국 네. 그 역할을 디지털로 하는 비트코인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죠. 음, 그러면서 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리밸런싱 됐다. 예를 네. 들어서 금을 5% 갖고 있는 사람이 금을 4%로 줄이고 비트코인을 1%로 하자. 하면 빵 음, 퍼센트였던 비트코인이 1%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이시나요? 네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은을 추월했네요, 은을 지금. 넘었습니다. 네. 아, 은을 넘었어요. 제가 다들 사실, 아시겠지만 상품 자산 시장에서 금이 수천 년간 1위였죠. 인류의 그쵸. 경제가 시작된 이후로. 음, 그다음에 2위는 부동의 2위죠. 은. 그쵸. 네. 금은 너무 단위가 크니까 보통은 은을 썼다고 저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인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수천 년간 1위는 금이었고 2위는 은이었습니다. 그게 음, 지금 오늘 바뀌었어요. 와,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네요, 은의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비트코인 15년이 따라잡은 거예요. 다음 타겟은 이제 금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금 지금 딱 10배 차이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은과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역전될 거예요. 단지 음,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보시면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일주일 동안 생산된 비트코인이 6,300개예요. 하루에 900개씩 생산이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 33,600개가 순유입됐어요. ETF로. 그 얘기는 정확히 곱하기 5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생산되는 비트코인 양의 5배를 현물 ETF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네요. 전체 40일 평균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한 4,500개 정도 가져가니까 하루에 네, 900개 생산량 대비 거의 정확히 5배예요. 음, 그걸 평균적으로 비트코인 가져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속도가 더 지금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줄어 들어가면 엄청난 일이 네, 발생해요. 그게 어, 뭐냐면 지금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고 요게 네,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막, 300만 네. 어, 엄청, 뭐 300 거의 네. 1.2가 줄었어요. 300만 개까지 갔었다가 지금 180만 개까지. 와,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냐? 지난 반감기부터 일어났어요. 지난 반감기를 기점으로 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네. 그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줄어들죠. 풀어주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전까지는 공급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던 음, 거예요. 근데 네. 지난 반감기를 기점으로 재고가 줄었어요. 근데 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아직도 요거랑 생산량이 똑같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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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다가 900개. 이번 반감기가 지나면 여기서 또 반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근데 아직 반감기 안 온 거예요. 그죠. 방학이 아직 안 네, 안 왔죠.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수요는 음, 폭증했어요. 수요는 폭증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반감기가 오면서 이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 네. 정도의 효과를 주는 반감기가 또 와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꺾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50개씩 생산되는 게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도록 설정이 됐죠. 네, 제 지금 6.25개고 이제 3.16개로 줄어요. 네, 그러면은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폭발적인 속도로 생산이 되다가 네. 이렇게 줄어들어 버려요. 음, 그러니까 공급량이 네, 점근법적으로 네.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죠. 우리의 수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보통 S 곡선 아시죠? 그쵸, 채색 그쵸, S 그쵸. 곡선인데 처음에 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쵸. 네, OTT, 뭐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음, 뭐든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 얼리 어답터의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네. 시점이 오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수요는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은 이렇게 떨어져요. 어, 반대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수요가 없을 때는 공급이 이러다가 수요가 여기서 폭발하는데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런 수요와 그 공급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음, 이 시점이 딱 요걸로 보면은 한 요기 정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의 이제 공급이 없어지는. 네, 그쵸.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지금 요게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거든요.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난데요. 예. 기울기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죠. 여기서 치면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남은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사막에서 생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막에 음, 사는데 생수 필수잖아요. 그렇죠. 100개가 있어요. 그때 음, 하나 팔려봐야 가격 조금밖에 안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생수가 막 팔려서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하나씩 팔릴 때마다 남은 생수의 가치가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점근법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요 음, 단계에 진입을 하면은 네, 가격은 그때부터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BTC의 비트코인의 승수는 118배래요. 118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달러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네, 가격이 118달러 오른다는 거예요. 엄청 이게 오르네요. 네, 이게 물량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하급수적인 가격의 상승이에요. 네. 음, 생수가 10개 남았을 때 하나 팔리면 남은 9개 가격은 10%가 오르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네, 하나 빠졌으니까 10%가 오르는 게 아니라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가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쵸. 기하급수적으로.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더. 음, 네. 그래서 이런 승수가 나오는 건 이게 어디 어설픈 데서 조사한 게 아니에요. 음, 코아메리카요. 그쵸, 그쵸. 개인이 2위, 조사한 게 2위, 아니죠, 2위 지금. 은행에서 조사한 거예요. 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루에 지금 40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하루에 대략 5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5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승수를 118배까지 안 주고 조금 보수적으로 한 73.6배 정도 음, 만 줬다고 하더라도 1년 252거래일이죠. 그 네, 거래일 동안 얘가 들어왔을 때 5억 달러까지 안 봐줘요. 이게 이제 한 반토막 났다고 보수적으로 계산. 음, 그렇게 해서 네네. 50% 반토막 났다고 계산을 해도 이게 시가총액으로 4억 6천억 달러 정도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 현물 ETF 효과만으로 38만 달러. 우리 돈으로 8만 5억 달러요? 20.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 반감기도 안 넣고 금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거 넣지도 않은 거예요. 오로지 현물 ETF 효과만으로. 현물 ETF 하나만. 그것도 미국 현물 ETF. 그것도 지금 들어오는 돈이 반토막 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만 와, 넣은 거고 지금 2분기부터 승인될 홍콩은 넣지도 않았어요. 음, 아시아와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죠. 네. 그건 넣지도 않았고 반감기 넣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금리나 넣지도 않았고 더 결정적인 거. 가격이 오르면은 개미들이 달려들면서 엄청난 포모가 거품이 발생하죠. 나타나죠. 예. 그쵸. 그거 넣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 한 거예요. 아, 그래도 38만, 네. 네,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작가님 뒤에 막 그 75%, 100%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5억 달러에 75%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3만 5천 달러. 아, 그다음에 그, 5억 달러 지금 들어오는 기준이 계속 들어온다로 네. 가정을 하면은 70만 달러. 여기 아, 가면은 금이랑 같아져요. 그렇군요. 금이 더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네. 근데 좀, 저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네. 40만 달러, 그러니까 5억 정도는 저는 뭐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못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음, 가격이라고 하는 건 10만이 알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쵸, 그쵸. 네. 그건 10만이 알기 때문에 못 갈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요 정도 단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다. 5억 정도까지 가는 걸 배제할 정도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전혀 허황된 얘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전혀 슈퍼 아니다. 사이클이니까. 네. 슈퍼 사이클이니까. 네. 작가님 그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책이 지금 교보문고하고 예스24, 뭐 알라딘 같은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작가님이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 뭐 한 네. 6천만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승인되고 그렇죠. 네. 5,500 이러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 슈퍼 사이클이야 했는데 반감기가 안 왔는데도 지금 1억을 그러니까 넘었거든요. 야, 이거 이제 뭐 좀 그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뭐 이제 안 그 팔아도 돼요. 제가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주말에 동탄 네. 이제 호수공원 쪽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랑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50대 중장년 분들이 네.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사이클, 비트코인, 사이클, 그 네.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제 생각에 작가님 책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분명히. 네. 안 좋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작가님 네. 그러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셨어요. 제목을. 네. 그럼 ETF 효과만으로 이런데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공급 충격, 수요 충격 뭐가 더 남아있나요? 뭐 가장 쉽게 반감기죠. 반감기가 음, 비트코인은 반감기부터예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서 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반감기 이후의 상승이거든요. 네, 지난 사이클이 되게 못한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부터 7배가 올랐어요. 반감기 가격에 반감기부터 전에서 1배. 예. 지금 아직 반감기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사이클만 해도 반감기부터 7배가 올랐어요. 근데 지난 그렇죠. 사이클은 사실
제 가능성을 다 못 발휘한 사이클이에요. 원래 그 중국의 채굴 금지나 이런 게 없었으면 네. 그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 인상 빠르게 할 거다 이런 우려가 없었으면 원래 더 갔어야 됐어요. 그것까지 음, 생각하면 아마 지난 사이클은 원래 반감기 이후에도 한 10배는 올랐어야 되거든요. 음, 이번에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크다 하더라도 네. 지난번은 못한 사이클이었고 이번에는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수준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럼 음, 7배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에서 7배면 거의 50만 달러죠? 네. 가능성적으로 전혀 없지 않아요. 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부터가 진짜다. 그리고 한 진짜다. 가지 아셔야 될 게 반감기 때 가격으로 다시는 안 돌아갔어요. 이후에. 여기가 반감기죠? 네. 바닥이었어도 안 갔죠? 오, 바닥일 그러네요. 바닥일 때도 안 갔어요. 아, 반감기 때 가격을 다시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1억에서 올라갔다가 뭐 폭락 오더라도 정말 그때 말씀했던 뭐 60%, 70% 과거 예처럼 폭락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안 온다. 그렇죠. 물론 반감기 지난 직후에는 좀 변동성이 있어요. 몇 달간은, 한두 음, 달간은. 근데 네. 이제 거길 지나서 이제 넘어버리면은 그런 단기 네. 변동 과정을 넘어버리면은 이제 반감기 때 가격으로는 다시는 안 와요. 네. 음,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뤄지죠. 네. 이게 금리 굉장히 나갈 때. 네. 왜냐면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고는 본격적인 레버리지 시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 레버리지 한다 어쩌고 하는데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어요. 그쵸, 그쵸. 당연히 아시겠지만 진짜 레버리지는 금리 인하 시작되는 때부터 들어가요. 네. 네. 그럼 이제 레버리지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맞습니다. 제가 제 명의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요번 토요일 날 대출 상담사님을 한 은행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늘고 계시대요. 네. 신용대출이나. 제가 네.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나서 혹시 뭐 어떤 대출 많이 하나요? 부동산 사시는 건가요? 했더니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전세가 돌려주려고 이제 전세 반환 대출 하시는 거고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신대요. 네. 주택을. 네. 신용대출. 근데 대부분 비트코인 얘기하신다. 네.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지금 빠른 분들은 대출을 하시면서 이미 하고 계시죠. 비트코인을 네. 하고 계세요, 이미. 이거 네.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좀,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유동성이 네. 폭발하죠. 아, 그거는 이제 그렇죠.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음, 아직 사람들이 본격적인 레버리지를 하지 않은 단계고 네. 진짜 레버리징이 시작되는 게 올해 중반부터 6월, 7월부터.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그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음. 훨씬 더 강력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죠. 지금도 지금 되게 3만 개씩 사는데 지금 900개 생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450개 생산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은 더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은 더 들어오고 공급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도 훨씬 늘어나요. 왜냐면 아, 기관들도 당연히 레버리지를 더 할 수 있고 그걸 그렇죠. 떠나서 지금 현물 ETF 최고 그 잘 나가는 ETF가 IBIT라고 블랙록의 ETF예요. 근데 네. 이 블랙록조차도 아직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사 오, 펀드들에서 아직 비트코인을 안 사요. 이제 막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포함시키겠다고 수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게 왜 음, 그러냐면 기관들이 기본 펀드에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도록 안 돼 있죠. 그럼 규정을 바꿔야죠. 아,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 평가를 하고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네. 고객들에게도 공지를 해야죠. 내부에서도 그렇죠. 승인이 다 끝나면 그때 음, 가서야 이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 이 펀드 지금 비트코인 포함 안 시키도록 돼 있는데 포함시키겠다고 수정 신청서를 내요. 그거를 이제 한 개, 두 개 펀드에서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수많은 펀드들이 그걸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그게 본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빨라야 올해 한 5, 6월? 5, 6월? 음, 네. 그럼 그때부터 ETF의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은 지금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로 사고 있다는 거는 전부 블랙록에, 소매 투자자나 아니면 그냥 네, 그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헤지 펀드나 패밀리 네. 오피스 아니면 사모 아, 펀드 이런 데들. 그럼 아직 진짜 큰 본격적으로, 손들은 네. 진짜 큰 손들은 아직 못 움직였어요.
모건 아, 스탠리도 이제서야 수정 신청서 제출했어요. 스물 음, 13개 펀드에서 네. 최대 25%까지 할당. 와, 네. 엄청나네요. 그거를 이제 막 수정 신청서들을 제출하고 있는 단계고 승인 다 네. 끝나고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빨라야 5월, 6월. 5월, 6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더 늘어나요, 수요가. 그다음에 레버리지 금리 인하되면서 레버리지 더 나오고 그럼 수요 더 늘어나고 그런데 공급은 반감기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럼 심각한 제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포모에 휩싸이신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분할 매수 생각했는데 이거 말씀만 들어보면 빨리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네.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작가님? 네, 일단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불장은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부터 오고 반감기 이후부터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음, 강세장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지 않아요. 이게 아, 과거 강세장이라고 할 때의 중간중간 있었던 조정들이에요. 네. 보시면 지지난 사이클은 뭐 30%, 40%가 와, 거의 밥 먹듯이 있었고 지난 네, 사이클도 20%, 30%가 여러 번 있었죠. 그다음에 네. 작년만 하더라도 뭐 20%가 4번이나 있었어요. 음, 여기서 더 가면은 한 번 정도 더 있었을 거예요. 아마 5번 정도? 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조정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사려고 하시기보다는 분할 네,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은 걱정이 네. 없어요. 내가 언제 음, 타이밍 잡아서 이걸 한 번에 사야 되지를 고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음, 고민하지 않고 본격적인 강세장은 전고점을 완전히 뚫은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네,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 자체는 겁낼 필요가 없고 단지 내가 네. 들어가자마자 조정이 오면 슬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왜냐면 강세장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길어야 한 2-3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한 달 정도 기간을 잡으면은 내가 이 조정의 꼭대기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 네. 요 떨어지는 기간을 다 주울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길어야 한 달 정도로 잡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걱정이 없다. 네, 내가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을 거면은 매일 300만 네. 원씩 그냥 넣는 거예요. 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도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100만 원, 점심 100만 원, 저녁 100만 원. 그것도 이런 또 식으로 그냥 나눠서. 네, 한 대만 넣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네. 그걸 넣으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음, 코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네. 슈퍼사이클. 네. 잠깐 요거 밑에 QR코드 요건 네. 뭔가요? QR코드는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실 분들을 위한 강의의 QR입니다. 아, 네. 여기 그렇군요. 들어오시면은 어,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정보들을 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보시면 아까 작가님께서 3차 사이클은 쌍봉으로 지금 저도 이제 배웠어요. 저 네. 책에서. 네. 여기 쌍봉으로 지금 있죠? 화면을 보시면 네, 네. 쌍봉인데 원래는 3차 사이클 때 더 1점으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이렇게 요인, 갔어야죠. 네. 그쵸, 더. 그쵸. 그 원인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세하게 나와 그냥 있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 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한정 거장 잘못 내리면은 목적지가 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네. 그냥 요 그쵸. 추세를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네.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추세를 다 즐기다가 음,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제 고점 징후들이 보일 때 그런 건 난 모르겠다 하면은 네. 책 참고하시고 또 음, 강의 참고하시고 근데 그 뭐 돈 내기 싫으시면은 멘탈이 전부다. 그다음에 우리 신사임당 웅달 책방 네. 오셔서 네, 보세요. 보시고 네. 어느 정도 고점 영역에서 분할 매도로 들어올 때랑 똑같이 음, 분할 네. 매도로 나가시면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다. 음, 작가님, 그러면은 지금 제가 댓글 같은 거나 막 네. 찾아봤거든요.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네. 그랬더니 어떤 의견이 좀 있냐면, 나는 지금 한 1억 정도 시드로 해서 막 9천만 원 벌었다. 음. 그래서 지금 나는 chấp 상태다. 조정이 100%올 거라고 본다. 이렇게 네. 장대 양봉 나오는 거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작가님 그 솔직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드를 지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다 팔고 조정 때 네. 싸게 살려고 하는 게 좋은 네. 전략일까요? 그거를 자기가 요거를 다
다 맞출 수 있으면 해도 되죠. 근데 하실 수 없는 분은 한 번 놓쳤는데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못 사거든요. 네. 그쵸. 못 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실패했다? 그럼 요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자신이 이게 무서우니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가 2배가 아니에요. 10배입니다. 아, 10배군요. 예, 10배입니다. 오른쪽에 숫자 보니까 막 750이고 네, 저기는 로그 막, 차트라서 이게 네. 선형적인 차트가 아니라 기하급수적 음, 차트예요. 여기서 잘못 내리시면은 몇 달 차이로 10배 놓치시는 겁니다. 와, 그냥 그런 조금 더 일들이 먹으려고 하다가, 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잠깐만 잘못 내려도 뭐 2배, 3배의 수익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최소 네. 그 사이클을 다 즐기시려고 해야지 뭐 중간에 잠깐 나왔다가 조정 오면 사야지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뼈가 될 때까지 조정을 기다리는 거죠. 조정만 네, 기다리는군요.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네, 마시고 사이클을 다 즐기시다가 네, 네. 후반에 막판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제가 뭐 비트코인 잘 모르고 작가님 책 읽고 그래도 비트코인 뭐 0.1이든 1개든 이렇게 산 사람이면 무슨 막 샀다 팔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실패 확률 높으니까 그냥 기다려라. 어, 그게 그렇죠? 좋은 네, 전략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막 오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에 또 눈이 가거든요.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솔라나라든가 뭐 여러 코인들. 이런 알트 쪽은 생각만큼은 그렇게 강세가 아직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강세를 측정하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의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어요. 네. 점유율.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다는 거는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성적이 좋다는 거죠. 그쵸, 그 그쵸. 기간의 추세가 지금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네, 이렇게 깨지고 내려와야 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보다 못한 거죠. 아, 그럼 그게 언제 깨지느냐? 네,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네. 여기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미넌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좀 지나서 네. 급격하게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네, 뭐, 네. 63%였다고 네. 46% 떨어지네요. 그리고 요것도 대략 한 요 정도 시기가 전고점을 돌파한 시기인데 네. 마찬가지로 그 시기부터 폭발적으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조금 지나서 뭐 그 네. 전 정도로 해서 이 도미넌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지금 아, 이제 현재 기준으로 넘었죠. 그쵸. 보시면은 넘었죠. 만약 이대로 네네. 거짓 돌파가 아니라 확실한 돌파가 되면은 이게 네.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서 이런 움직임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어, 도미넌스가. 그럼 도미노스가 이때 떨어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기가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아, 늦거나 안 올라, 이거 팔아버릴까? 뭐, 비투로 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온 걸 수도 있는 거죠, 이 시즌이. 그쵸. 이제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알트코인도. 예. 아, 근데 그렇군요. 다만 이제 너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 코인까지 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네,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그래도 좀 네, 이름은 들어본 시총 한 20위권 내 정도의 알트코인 정도 네. 투자하시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면서도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대 가능하죠. 이게 어, 실제로 지난 시즌을 보면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고요. 네. 2002 621%. 반감기 이후 2020년 한 6월부터예요. 네, 부터 사이클 종점인 2021년 11월까지를 보시면 네. 비트코인이 620%니까 7배죠, 대략. 그쵸. 7배 정도 올랐을 때 이더리움은 20배 이상, 오, 도지코인은 100배 이상, 아, 솔라나는 300배 이상이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뿐만 아니라 웬만큼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 가져오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정도 알트코인을 섞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다만 지나치게 욕심은 부리지 말고 네. 비트코인을 그래도 50% 정도는 저는 가져가기를 바래요. 아, 최소 50%는 네. 비트코인으로 해라. 네.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불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쵸. 늦었다는 생각에 정말 슈퍼 듣보잡 코인들 막 건드리세요. 네, 인생 한 방 네. 노리는 거죠. 근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 되신 분 주변에 계신가요? 거의 없을 어, 거예요. 네. 정석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저번과 다르죠. 여기 써 있잖아요.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 그쵸, 저번 그쵸. 시즌은 저번 시즌이 또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매 투자자 위주의 레버리지로 형성된 사이클이었어요. 음,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돈 풀기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현물 위주가 아니라 레버리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던 사이클이었어요, 저번에. 그다음에 음,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소매 투자자 위주로. 그쵸, 그쵸. 근데 이번 사이클은 완전히 다르죠. 그쵸. 앞에서도 기관의 자, 보여드렸다시피 기관, 현물 ETF로 있는 기관 투자자 위주로 그리고 현물 위주로 레버리지 지금 금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쵸. 현물 위주로 정말 근본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그런 그 기본기가 탄탄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음, 지난번 사이클보다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훨씬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 차이가 많이 좁혀지는 거죠. 거기다 지금 그 SEC에서 이런 솔라나 같은 바이낸스, 에이다 이런 코인들 전부 증권성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네. 이게 또 한 번 터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지나치게 리스크를 걸고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 네,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중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알트코인 네. 정도 섞어주는 그 음, 정도로 하면은 안정성도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그쵸. 하이 리턴도 노릴 수 있는 아, 네, 그러네요. 그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제크님이 저희 그, 뭐야, 제 인터뷰 하셨을 때, 기존의 전통 자산인 부동산, 채권, 주식, 뭐, 이렇게 세 가지, 현금, 이렇게 네 가지로 가는 것보다, 비트코인 한 10%만 섞어줘도 수익률은 네, 훨씬 높다고 하셨잖아요. 수익률은 훨씬 높고 변동성은 적고. 저 위험성은 거의 비슷한데, 네, 변동은 적은데.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ETF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거지, 알트 승인된 게 아니니까, 기관 그렇죠. 자금은 네, 10%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져가면 네. 변동성은 줄이면서 거기에 그쵸. 알트코인을 어느 정도만 섞어주면 로우 리스크 음. 하이 리턴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산 알트코인이 뭐 이렇게 뭐 망하든지 하여튼 뭐 변수가 SEC에서 때려잡든지 하더라도 나는 뭐 비트 비중이 그렇죠. 높으니까 네, 여기서 많이 높으니까. 먹으니까. 네, 아, 그렇게 가져가시면은 안전하겠고 지금 만약에 전고점을 이대로 완전히 돌파해버린 게 확정이 된다면은 네. 이제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될 수 그렇게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뭐 제가 또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요번에 처음 배워가지고 작가님 책 보고 비트코인 막 조금 산 투자자인데 말씀 들어보면 알트코인 한 10%, 한 20% 정도 섞어도 좋을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알트 사는 게 좋을까요? 모르시면은 사실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아, 네. 네. 알트계에서는 이더리움이 대장이니까. 정말 나는 네. 모른다 그러면 그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네. 그냥 알트코인들을 다 조금씩 사세요. 분할 매수로. 조금씩?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그 또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이제 며칠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한 3, 4일 지켜봤는데 7만 뭐 2천 불 뚫고 막 7만 8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다시 한번 또 촬영해 주시는 겁니까? 네. 당연하고요. 네.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데 음, 기다리시지 마시고 뭐 네. 7만 이게 뭐 며칠 기다려서 뚫는 거 확정이냐 아니냐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음, 동시에 공부를 하셔라. 동시에 공부하면서 한 달 동안 분할 공부하면서 매수로 살아. 네, 분할 매수로 사라. 괜히 뭐 타이밍 잡으려고 기다리지 마시고. 타이밍 잡으려고 들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고 이 네. 영화가 다 끝날 때까지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이신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